안녕하세요. 50대를 위한 건강 라디오의 진행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요즘 주변에서 콜라겐 보충제 드시는 분들 정말 많이 보시죠? 저희 채널 댓글에도 콜라겐 먹어도 효과를 못 느끼겠어요. 어떤 콜라겐이 좋은 건가요? 이런 질문들이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고민을 해결해드리기 위해 특별한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콜라겐보다 효과 좋은 노화 방지 식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식품들을 드시면 비싼 콜라겐 보충제보다도 더 확실한 효과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실제로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 언제 드셔야 하는지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콜라겐에 대해 정확히 알고 넘어가야겠죠? 콜라겐은 우리 몸 전체 단백질의 약 30%를 차지하는 중요한 성분입니다. 피부, 뼈, 혈관, 연골 등 거의 모든 곳에 존재하죠.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콜라겐 생성이 급격히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20대부터 매년 1%씩 감소하기 시작해서 우리 50대가 되면 20대의 절반 정도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콜라겐 보충제를 찾으시는데 여기서 놓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외부에서 섭취한 콜라겐은 우리 몸에서 바로 콜라겐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소화 과정에서 아미노산으로 분해된 다음 우리 몸이 필요에 따라 다시 콜라겐으로 합성하는 거예요. 두 번째, 콜라겐 합성에는 비타민C, 아연, 구리 등의 보조 영양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콜라겐을 먹어도 이런 영양소가 부족하면 소용이 없어요. 세 번째, 콜라겐 분해를 촉진하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자외선, 활성산소, 염증, 스트레스 등이 콜라겐을 파괴하는 속도를 높이죠. 결국 콜라겐만 보충하는 것보다는 콜라겐 생성을 돕고 분해를 막는 식품들을 함께 섭취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콜라겐보다 효과 좋은 식품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를 슈퍼푸드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블루베리의 핵심 성분은 안토시아닌입니다. 이 안토시아닌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서 활성산소를 제거해줍니다. 활성산소가 바로 콜라겐을 파괴하는 주범이거든요. 연구 결과를 보면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피부 탄력이 20% 이상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혈관 건강에도 놀라운 효과가 있어서 혈압을 낮추고 혈액순환을 개선해줍니다. 블루베리 섭취 방법을 알려드리면 하루 권장량은 약 80g 한 줌 정도입니다. 아침 식사와 함께 요거트에 넣어서 드시거나 간식으로 그냥 드셔도 좋습니다. 신선한 블루베리가 없을 때는 냉동 블루베리도 괜찮습니다. 냉동 과정에서 안토시아닌이 오히려 더 잘 흡수되는 형태로 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주의할 점은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과당 함량을 고려해서 적당량만 드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는 숲속의 버터라고 불리는데 그만큼 좋은 지방이 풍부합니다. 아보카도의 주요 성분은 단일 불포화지 방산인 올레산입니다. 이 올레산이 피부 세포막을 건강하게 유지해주고 수분 손실을 막아줍니다. 또한 비타민E와 비타민C가 풍부해서 콜라겐 생성을 직접적으로 도와줍니다. 특히 아보카도에 들어있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천연 선스크린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아보카도를 꾸준히 드신 분들의 피부에서 자외선 손상이 현저히 줄어든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아보카도 하루 권장량은 반 개 정도입니다.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드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아침에 토스트에 발라서 드시거나 샐러드에 넣어서 드시거나 스무디로 만들어서 드셔도 좋습니다. 아보카도 고르는 팁을 알려드리면 살짝 말랑한 느낌이 들 때가 가장 맛있습니다. 너무 딱딱하면 덜 익은 거고 너무 물러도 과숙한 거예요. 세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견과류는 자연이 만든 영양 캡슐이라고 할 수 있어요. 특히 호두에는 오메가-3 지방산인 알파리놀렌산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이 염증을 줄이고 세포 노화를 늦춰줍니다. 아몬드에는 비타민E가 풍부해서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고 땅콩에는 레스베라트롤이 들어있어서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견과류의 가장 큰 장점은 먹기 쉽다는 것입니다. 따로 조리할 필요 없이 간식으로 드시면 되니까요. 하루 권장량은 한 줌 정도 약 30g입니다. 호두 5에서 6개, 아몬드 15에서 20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견과류 드시는 시간은 오후 3에서 4시 정도가 좋습니다. 이때 혈당이 살짝 떨어지는 시간이라 견과류에 좋은 지방이 에너지로 효율적으로 사용됩니다. 보관할 때는 반드시 밀폐용기에 넣어서 냉장고에 보관하세요. 견과류는 산패가 빠르기 때문에 상온에 오래 두면 안 됩니다. 네 번째는 녹차입니다. 녹차는 우리에게 친숙한 음료이지만 그 효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녹차의 핵심 성분은 카테킨, 그 중에서도 에피갈로카테킨갈레이트입니다. 이 성분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서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녹차를 꾸준히 마신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피부 두께가 더 두껍고 탄력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루 2에서 3잔 정도가 적당하고 너무 진하게 우려내지 마세요. 카페인이 많아질 수 있거든요. 녹차 우리는 방법은 80도 정도의 물에 2에서 3분간 우려내시면 됩니다. 너무 뜨거운 물을 사용하면 떫은 맛이 강해져요. 다섯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빨간 황금이라고 불릴 만큼 영양가가 높은 식품입니다. 토마토의 핵심 성분은 라이코펜입니다. 이 라이코펜이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천연 선스크린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토마토를 꾸준히 드신 분들의 피부에서 자외선 손상이 40% 이상 감소한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토마토는 익혀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열하면 라이코펜의 흡수율이 5배 이상 높아지거든요. 올리브오일과 함께 조리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이제 이런 식품들을 어떻게 일상에 적용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엔 블루베리 요거트 견과류 한 줌, 점심엔 아보카도 샐러드 녹차 한 잔, 저녁엔 토마토 요리 녹차 한 잔, 간식으론 견과류 녹차 한 잔. 이렇게 하루 3끼와 간식에 골고루 포함시키시면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5가지 식품들은 모두 과학적으로 입증된 효과가 있는 것들입니다. 콜라겐 보충제보다 더 효과적이고 부작용도 없으며 가격도 합리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아침에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지만 3에서 6개월 꾸준히 드시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건강한 하루 되세요.